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왔죠. 요즘 아주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이버랑 카카오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의 주가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요. 자, 주봉 차트만 보시면요, 야, 우리가 꿈에 그리던 주가 차트의 모습을 하고 있죠.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요, 사실 뭐 거의 직선으로 쭉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가 차트만 보면요, 야, 바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이것은 카카오의 주가 차트입니다. 역시 주봉이고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쭉 상승하다가 여기서 살짝 이렇게, 여기서 잠시 조정 기간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카카오나 네이버나 거의 지금 주가 가격 자체가 비슷하거든요. 이 코로나 사태 이전을 보시면요, 18만원 정도가 코로나 이전 사태의 최고값이었고요. 앞에 이 네이버 주가를 보시면요, 네이버도 코로나 사태 이전에 거의 한 18만원대의 가격이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지금 거의 30만원에 가까운 주가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요, 다시 카카오 주가를 보시면요, 현재도 거의 30만 약간 넘은 이런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도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의 주가 자체도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패턴도 좀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요, 이 카카오랑 네이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때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고점인 건지 더 상승이 가능한 건지 참 고민이 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신문 기사인데요. 7월 7일이니까 어제 날짜로 나온 신문 기사죠. 진격의 언택트 3인방, 네이버, 카카오, NC는 NC소프트를 얘기하는 거죠. 연일 파죽지세 하면서 매일 거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조명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언택트 3인방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의 진격이 멈추지 않고 있다 하면서 이런 신문기사가 나오고 있죠. 또 다른 뉴스 기사를 보시면요, 네이버에 관한 기사입니다. 비전 고객 충성도, 네이버 시총 40조의 비밀. 현재 네이버의 시총이 40조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총이 어떻게 40조가 됐느냐, 내용을 보시면요, 숫자론 못 보는 비공표 무형 자산, 돈 안 된다 여겼지만 알고 보니 랠리 주도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공표 무형 자산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뭐 그런 가치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서울 강남의 아파트 집값이요, 뭐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올라간 이유가 뭐 딱히 뭐 분석이 있어서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냥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사고 싶은 사람은 많고 해서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네이버랑 카카오는요, 물론 향후 성장성도 있지만요, 사람들이 그냥 사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사업 비전이나 고객 충성도, 잠재 시장 등 재무제표상 드러나지 않는 무형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좋게 얘기하면요, 비공표 무형자산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사고 싶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일각에서는 버블이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네이버의 주가 차트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은 이제 주봉이고요. 그 코로나 사태 이전에 18만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현재 지금 거의 30만원 육박하니까요,
이 계산하면요, 한 50%에서 60%가 이미 상승한 가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네이버의 주가 차트 일봉입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요,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주가의 흐름은요, 대세 상승기에 있는 기업의 주가에서만 보이는 그러한 패턴의 주가 차트입니다. 약간 조정이 있는 듯 하지만 다시 올라가고, 또 조정이 있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비싼 것 같은데 더 올라가고,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게 지금 20일 평행선인데요. 이 위로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 차트만 보면요, 이것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주가 차트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이버의 기업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똑같이 대신증권과 하이투자증권에서요, 4월 달에 한번 기업 리포트를 냈고요. 또 6월 1일에 기업 리포트를 냈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7월 들어서 또 네이버에 대한 기업 리포트를 냈거든요. 자, 그 내용은요, 뭐 복잡하게 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다 적혀 있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목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4월 달에만 해도 목표 주가가 23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달 하고 나서 한 10일이 지나니까 이 목표 주가를요, 28만 원과 31만으로 올려버렸습니다. 자,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에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올리는 거 참 드문 일이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요, 또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또 목표 주가를 또 올렸죠. 자, 여러분들 그 증권사 리포트에 목표 주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뭐 64,000원 뭐 이렇잖아요. 그럼 그 목표 주가까지 실제로 주가가 거기까지 가던가요?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잘 가지 않죠. 증권사에서 내는 목표 주가는요, 상당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거기까지 가는 주식 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증권사에서 4월 달에 냈던 23만원, 현재 네이버의 주가가 29만 원이니까 돌파해 버렸죠? 그리고 6월 달에 냈던 것도요, 지금 28만 원과 31만 원인데요. 28만 원은 이미 돌파했고요. 31만 원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요, 얘네들이 7월 달 돼가지고 목표 주가를 또 올린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냐 하면요, 이 기업의 주가가 계속 너무 많이 상승하고 있어서 증권사의 리포트가 실제의 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목표 주가를 계속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한 달 단위로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는 이런 상황, 제가 20년 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네이버의 주가 차트입니다. 월봉입니다. 이 월봉은 한 칸이 한 달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현재의 월봉이 아니고요, 예전 2000년대의 월봉입니다. 지금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나타낸 월봉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면요,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이 2000년 초반이었습니다. 뭐 한 20년 전이죠. 제가 그 20년 전에요, 주식 투자를 할 때에 이 네이버로 돈을 조금 벌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는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쪽을 보시면요, 지금 여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런데요, 사실은 여기가 2,000원 부근이다가 만원까지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실은 작게 보이지만 5배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저는요, 물론 이 5배를 다 먹진 못했고요, 뭐 조금 올랐을 때 사서 조금 더 올랐을 때 팔아가지고 한 2배 정도 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나서 또 이때 또 한번 상승기가 있었죠. 또 이때 상승기에도요, 제가 또 네이버에 들어갔었거든요. 이때도 물론
바닥에 사가지고 고점에 판 건 아니었고요. 좀 올라가다가 사가지고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팔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전체적으로 보면요. 10,000원에서 한 30,000원까지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저도 이 3배를 다 먹은 건 아니고요. 이게 오래전 일이라서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한 2배 정도 먹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라고 하는 주가는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또 이때도 한번 대세 상승기가 있었죠? 이때는요. 30,000원에서 한 90,000원까지 올랐으니까요. 이때도 한 3배가 상승을 했네요. 자, 그러니까요. 이 네이버라고 하는 주가는요. 2000년대에 5배를 뛰었다가 또 3배를 뛰었다가 또다시 3배를 뛰는 뭐 이런 대세 상승기를 가졌던 뭐 그런 기업입니다. 물론요. 요 마지막 3번째 상승을 하고 나서는요. 다시 주가가 쭉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때 사셨던 분들은 잘 팔고 나왔어야 됐겠죠. 자, 이때 이 대세 상승기 때의 과거를 한번 보시면요. 요 대세 상승 기간이요. 거의 한 얼추 1년 정도는 되죠? 요 기간도 한 1년 정도는 되고요. 요 때도 한 1년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요 때도요. 한 1년 정도는 되죠? 그래서요. 이렇게 네이버라고 하는 주가가요. 한번 대세 상승을 탈 때요. 한 1년 정도는 계속 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거품이 빠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되겠죠. 마지막 3번째 상승에서는요. 좀 거품이 빠지면서 다시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주가를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요때랑 요때 한 2배씩 먹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이 앞 페이지에서 보듯이요. 이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매달 이렇게 올려서 발표하는 이런 현상이요. 그때 20년 전에 이런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일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증권사의 리포트를 내가 믿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상이요. 그때 제가 20년 전에 네이버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때와 겹치면서요. 지금이 대세 상승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네이버의 주가를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월봉이고요. 자, 코로나 사태 때요. 이렇게 한 석 달 정도 하락을 했죠? 그런 다음에요. 한 달, 2달, 3달, 4달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앞에서 보여드렸듯이요. 네이버라고 하는 기업이요. 한번 대세 상승을 할 때는요. 거의 한 1년 정도 계속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요. 현재는 한 4달밖에 상승을 안 했죠? 그리고요. 그 코로나 사태 이전에 보시면 한 18만원대의 가격이었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한 30만원 정도 되니까요. 아직 2배도 아직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요. 제가 지금 현재 네이버의 어떤 회사의 기업을 분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주가 차트와 예전의 그 경험, 예전에 네이버가 대세 상승을 할 때의 기간과 그 상승량에 비교해 봤을 때 아직은 상승할 시간이 좀 더 남아있고 상승량도 좀 더 남아있다 라고 그냥 경험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느냐? 근거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신문기사 한번 보셨죠? 현재 네이버의 주가나 카카오의 주가는요, 뭐 이렇게 수치로 계산해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주가가 아니고요, 무형자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고 싶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백화점에서 명품백 사듯이요, 뭐 명품백이 진짜로 뭐 1,000만원의 가치가 있어서 1,000만원에 사는 건 아니죠? 그냥 그걸 사고 싶어서 사는 겁니다. 물론요,
네이버나 카카오는요, 실질적으로 지금 돈을 잘 벌고 있고요. 그 회사의 가치가 점점 상승할 거라는 기대가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숫자적인 주가 정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를 좀 두 개를 비교했고요. 시가총액은 네이버는 46조, 카카오는 28조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지금 카카오가 더 적죠? 자, PER이 혹시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PER이라고 하는 건요,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요, 순이익이 1조고 시총이 10조면 PER은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주가가 거품이 많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 PER이 낮으면 낮을수록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이 PER이 10에서 20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요, 순이익이 뭐 5%에서 10% 정도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뜻인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삼성전자의 추정 PER, 이 추정 PER은 무슨 뜻이냐면요, 올해 연말에 돈을 벌 것으로 예상되는 값과 현재 주가를 비교해 봤을 때 계산되는 PER을 추정 PER이라고 합니다. 이 삼성전자의 추정 PER은 현재 14고요. 이게 보통 기업의 값입니다. 참고로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PER이 173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요, 추정 PER이 82죠? 여기도 꽤 나름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PER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PER이 70입니다. 뭐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적자를 냈거든요. 이 작년에 적자를 낸 기업은요, 이 PER이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순이익이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니까요, 이 PER을 계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 하지만요, 올해 말까지는 뭐 이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올해 말까지 이익을 낸 거와 현재 주가를 비교했을 때 추정 PER은 네이버의 경우는 45, 카카오의 경우는 8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현재 네이버의 경우가 좀 더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카카오가 좀 더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물론 뭐 배당을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요, 배당 수익률도 한번 참고해 볼 수 있겠죠? 자, 네이버의 경우에는요, 배당 수익률이 0.13%, 뭐 삼성전자의 20분의 1 수준이죠? 뭐 어쨌든 배당금이 이 정도는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카카오의 경우는 지금 0.04%. 야, 이거 엄청 작죠? 거의 뭐 매매 수수료 수준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배당을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 재무적으로는 네이버가 조금 더 건실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이버의 외국인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요, 외국인은 계속 팔고만 있죠? 자, 외국인들이 판단했을 때는요, 이 네이버의 주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지를 않고 거의 계속 팔고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네이버의 국내 기관의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들어서도 네이버를 좀 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네이버를 지금 가격에 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재무구조상으로는 훨씬 건실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의 주가는 카카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국내 기관이 매수에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카카오의 외국인 매매 동향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카카오의 경우에는요, 외국인들이 최근까지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아까 앞에서 네이버는요, 외국인들은 계속 팔기만 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요, 카카오에 점수를 더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최근까지도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카카오의 국내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자,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카카오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것 같지가 않죠? 아까 수치적으로 봤을 때요, 수치적으로만 보면은 네이버가 좀 더 건실하고 카카오가 아직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를 주로 팔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매매 동향이 완전히 반대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카카오를 선호하고 있고요.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네이버를 선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및 카카오의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국내 기관이 최근까지 매수를 하고 있고, 카카오는 외국인이 최근까지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점은요, 어쨌든 국내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네이버와 카카오를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게요, 현재의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는 소프트웨어 업체잖아요. 소프트웨어 기업은요, 대세 상승기 때에 뭐 2배, 3배씩 우습게 오를 수 있거든요. 하드웨어 기업은요, 사실 대세 상승기에도 오르는데 뭐 한계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장사가 좀만 잘 되면 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세 상승기 때에 뭐 2배, 3배씩 증가할 수도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20년 전에 네이버로 돈을 벌 때의 그때의 느낌 있잖아요. 증권사가 매달 목표 주가를 올려서 레포트를 내놓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그때,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때의 느낌이 지금도 오는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요, 이것은 제가 어떤 뭐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순전히 제 경험과 뭐 감이니까요.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네이버는요, 그 종목을 입력할 때에요, 한글로 네이버라고 치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영어로 NAVER 이라고 쳐야만 나옵니다. 그리고요, 카카오는 한글로 카카오라고 치시면 됩니다. 혹시나 네이버 앞만 쳐도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러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제가 회사 분석을 한 것은 아니죠. 주가 차트와 제 경험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의 가격에서 더 상승도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결론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기업이 가진 어떤 숫자적인 가치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심리와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나중에 추후에 거품이 꺼질 수도 있겠죠? 아까 네이버의 옛날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거품이 꺼질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품이 꺼질 때에는 잘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네이버랑 카카오에 현재 들어가는 거는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 감각으로 봤을 때는요.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언제 거품이 꺼질지,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지는 저도 현재로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강심장이신 분들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종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